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CPI 지표 발표가 났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다우존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이 1%가량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S&P는 1% 못 미치는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자, CPI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9%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그래도 그 하락 속도가 조금은 더디다라는 것이 시장에 계속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젯밤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부채 한도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이 역시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자, 거시적인 큰 폭풍이 우리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은 조금 제기되면서 2년무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와 골드 역시도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간밤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27,000달러 선을 지켜주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조금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볼까요? 이더리움 그래도 1,8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좀 살펴보자면요. 도지코인이 0.07달러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솔라나가 2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이어서 헥스코인이 또 한 번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크게 언급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ETF 상품 출시 승인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아직 승인이 완전히 났다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ETF 신청에 관한 기사가 간밤에 일어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디렉시온이 이더리움의 ETF를 신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렉시온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의 ETF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 ETF 상품들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디렉시온이 이더리움 ETF 상품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품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ETF 상품도 현재 신청된 상태이고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에 관한 상품 출시 역시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ETF 상품에 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인 아카에서 거래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디렉시온에서 제공한 이더리움에 관한 ETF 상품에 관한 원문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최저 수준이다라는 센티멘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소 내 보유량이요 5.84%로 떨어져서 최근 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점도 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급락을 해서요 5년 내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또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텐데, 센티멘트 측에서는 거래소에 관한 신뢰도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앙 집권식의 거래소들의 파산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CFTC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명백하게 상품이다. 또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 CFTC 위원장은 아니었고요. 전 CFTC 위원장이 테더는 상품이다라고 하원 청문회에서 이 테더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티모시 마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더의 선물 계약을 언급하면서 테더는 명백히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테더가 은행 상품으로서 규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테더사가 갑자기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증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우려감을 좀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로스틴 베넘 현 CFTC 위원장도 USDT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 CFTC 위원장 그리고 전 CFTC 위원장까지도 이 테더에 관해서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브리핑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